안녕하세요. 동료 마취과 의사 선생님들. 자,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들 주제는 바로 로봇 보조 수술, 즉 RAS의 마취 관리입니다. 특히 비뇨기과, 부인과, 그리고 흉부외과 수술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실제 임상에서 마주하는 아주 독특한 도전 과제들을 하나씩 짚어볼 거예요. This isn't just an academic review. It's a high-yield clinical briefing specifically designed to sharpen our skills for the rapidly evolving modern OR. 그럼 바로 시작해보죠.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봤으면 합니다. 과연 로봇 수술이라는 게 그냥 조금 더 정교하고 비싼 복강경 수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닐까요? 아니면 우리 마취과 의사들에게 있어서는 수술실의 게임 규칙 자체를 완전히 새로 쓰는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일까요? The answer to this very question frames every single clinical decision we make from pre-op assessment to PACU handoff.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오늘 우리가 함께할 여정의 핵심이 될 겁니다. 첫 번째 파트입니다. 로봇 혁명이 우리에게 던지는 진짜 도전은 무엇일까요? 흔히들 로봇 팔의 정밀함이나 3D 시야 같은 기술적인 부분에 주목하지만 사실 우리 마취과 의사에게 가장 본질적인 변화는 바로 환자로부터의 물리적 고립입니다. It's this profound and often abrupt physical separation from our patient that truly defines the core challenge of robotic anesthesia. 사실상 RAS 마취에서 발생하는 거의 모든 문제점과 고려사항은 바로 이 고립이라는 키워드에서 파생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자, 이 표를 보시면 기존 복강경 수술과 RAS의 차이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물론 외과 의사 입장에서는 엄청난 발전이죠. 2D가 아닌 3D 고화질 영상에 사람 손목보다 훨씬 자유로운 6도의 움직임, 심지어 미세한 손떨림까지 걸러주니까요. The surgical advantages are undeniable and significant. 하지만 우리 마취팀에게 가장 결정적인, 가장 중요한 변수는 바로 이 마지막 줄, physical footprint입니다. 기존 수술에서는 외과 의사가 환자 곁에 있었지만 이제는 거대하고 복잡한 로봇 시스템이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이 거대한 물리적 존재감이 환자 접근성을 거의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우리의 모든 행동 반경과 비상 대응 계획을 완전히 재설계하도록 만들죠. 바로 이 이미지가 우리가 처한 현실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보세요. 로봇이 환자에게 도킹되는 순간 환자는 더 이상 우리가 언제든 다가갈 수 있는 독립된 개체가 아닙니다. 거대한 기계 시스템의 일부가 되어버리는 거죠. 말 그대로 환자와 우리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물리적인 장벽이 생기는 겁니다. Once that robot is docked, direct patient access becomes virtually zero. IV 라인이 꼬여도 ETT가 빠져도 하다못해 환자 얼굴에 흐르는 땀을 닦아주는 것조차 불가능해집니다. 우리의 모든 마취 계획은 이 접근 불가라는 냉혹한 대전제하에 수립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 핵심적인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첫째, 방금 말씀드린 제한된 환자 접근성. 모든 IV 라인, 동맥 라인, 기도, 그리고 각종 모니터들은 도킹 전에 그야말로 완벽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둘째, 길어지는 수술 시간. 로봇 셋업과 도킹 과정 때문에 전체 수술 시간이 길어지고 이는 곧 저체온증의 위험 증가로 직결됩니다. 따라서 적극적인 가온 요법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죠. 그리고 셋째, 환자의 완벽한 부동 상태 유지. Any patient movement, even a slight cough or twitch, can lead to catastrophic visceral tearing because the robotic arms are fixed in space and will not yield. 그렇기 때문에 깊은 수준의 신경근 차단은 더 이상 옵션이 아닌 환자 안전을 위한 절대적인 원칙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환자의 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 생리학적 변화의 핵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로봇 수술, 특히 비뇨기과나 부인과 수술에서 환자가 겪는 가장 치명적인 공격, 즉 코어 인설트는 두 가지 요소의 조합에서 비롯됩니다. 바로 아주 가파른 트렌델렌버그 자세와 CO2를 이용한 기복술이죠. This deadly combination creates a perfect storm of physiological derangements that we must anticipate, understand, and proactively manage. 이 혈액학적 폭풍을 어떻게 선제적으로 관리하느냐가 RAS 마취의 성패를 가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표가 바로 그 엄청난 생리학적 스트레스를 한눈에 보여주는 매트릭스입니다. 보시다시피 거의 모든 주요 시스템이 한계 상황에 내몰립니다. 심혈관계에서는 복강내압과 머리가 아래로 쏠리는 자세 때문에 정맥 환류량이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듯 보이지만 결국엔 후부하, 즉 SVR이 급증하고 심박출량, 카디악 아웃풋은 감소하게 됩니다.
호흡기계에서는 복부 장기들이 횡격막을 밀어 올리면서 기능적 잔기 용량, FRC가 급격히 줄어들고 폐 수능도는 악화되죠. And most concerningly, look at the nervous and ocular systems. 두개 내압, ICP와 안압, IOP는 위험한 수준까지 치솟게 됩니다. Essentially, we are managing a patient whose entire physiology is being pushed to its absolute limit for a prolonged period. 말뿐만이 아니라 실제 데이터가 이 변화의 심각성을 증명합니다. 로봇 전립선 절제술 연구에서 나온 수치들을 한번 보세요. 수평 자세일 때 평균 94였던 평균 동맥압, MAP가 가파른 트렌델렌버그와 기복술이 더해지자 112를 훌쩍 넘어갑니다. 전신 혈관 저항, SVR은 1400대에서 2000대로 거의 40% 가까이 폭등하죠. 이 엄청난 후보화 때문에 심장은 더 힘들게 일해야 하고 결국 심박 출량은 미세하게나마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These are not trivial, insignificant changes. They represent a profound hemodynamic challenge that requires our constant vigilance and often active intervention. 자, 지금까지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충분히 이야기했으니 이제 해결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로봇 수술이 가하는 생리학적 공격에 맞서는 우리 마취과 의사의 전략적 플레이북입니다. 중요한 건 문제가 생긴 후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생기기 전에 한 발 앞서 관리하는 선제적 관리입니다. This entire section is dedicated to our actionable strategies, the countermeasures we deploy to counteract these profound physiological insults. 우리의 핵심 전략들을 하나씩 구체적으로 펼쳐보겠습니다.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무기, 바로 마취제 선택입니다. 여기서 TIVA, 즉 완전 정맥 마취와 흡입 마취 사이의 선택은 아주 중요한 전략적 변수가 됩니다. 특히 ICP와 IOP 관리에 있어서는 TIVA가 흡입 마취제에 비해 명백한 이점을 가집니다. 흡입 마취제는 뇌혈관을 확장시켜 ICP를 상승시킬 수 있는 반면 TIVA는 이러한 효과가 훨씬 적거나 없죠. For cases involving prolonged steep Trendelenburg positioning, where neuroocular complications are a significant risk, TIVA emerges as the more logical and safer anesthetic technique. 따라서 이런 환자들에서는 TIVA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현명한 전략입니다. 이 부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깊은 수준의 신경근 차단은 절대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자의 아주 미세한 움직임 하나가 로봇팔에 의한 치명적인 장기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TOF 카운트 0을 확인하는 것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그보다 더 깊은 마비 상태를 정량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포스트 테타닉 카운트, 즉 PTC를 모니터링해서 1에서 2 사이를 목표로 유지해야 합니다. The crucial point here is that ensuring total patient stillness through meticulous quantitative NNT monitoring is a primary safety mandate in all robotic surgeries. 좋습니다. 이제는 각 수술 분야별로 특화된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마취의 핵심 원칙들은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수술 부위가 어디냐에 따라 우리의 전술은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비뇨기과나 부인과 수술과 흉부외과 로봇 수술은 비유하자면 완전히 다른 규칙이 적용되는 별개의 전장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We must tailor our core anesthetic strategy to the specific demands and unique challenges presented by each surgical field. 이제 그 전술적 차이점들을 명확하게 구분해 보겠습니다. 이 표가 그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왼쪽의 비뇨기 부인과 수술의 주적은 30도에서 45도에 달하는 극심한 트렌델렌버그 자세입니다. 이로 인한 가장 큰 위험은 상완신경총 손상이나 설신경 손상 같은 말초신경 손상이죠. 반면에 오른쪽의 흉부외과 수술에서는 일측폐 환기, 즉 OLV와 CO2를 흉강에 주입하는 캐프노소락스가 핵심적인 도전 과제가 됩니다. 관리 전략도 당연히 달라집니다. 전자는 모든 압박 부위에 대한 세심한 패딩과 IUP를 줄이기 위한 변형 제트 트렌델렌버그 자세 적용을 고려해야 하고, 후자는 낮은 일회호흡량으로 폐를 보호하는 환기 전략과 도킹 전 기관지 내시경으로 완벽한 폐 분리를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This comparison brilliantly illustrates how we must adapt our core principles to these specialty-specific battlefields to ensure patient safety. 이제 우리의 초점을 평상시 관리에서 응급 상황 대비로 옮겨보겠습니다. 이런 사건들은 발생 빈도는 매우 낮지만 한 번 발생하면 그 결과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이른바 하이 어큐이티, 로우 프리퀀시 이벤트들이죠. 이런 상황에서는 임기응변으로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철저하게 훈련된 프로토콜이 있느냐 없느냐가 환자의 예후를 결정합니다.
Mastering the exit strategy for these rare but potentially catastrophic events is a non-negotiable component of a safe robotic anesthesia practice. 이것이 바로 우리의 최종 안전망입니다. 가스색전증은 RAS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장 두려운 합병증 중 하나입니다. 만약 의심된다면 이 구조 프로토콜을 즉시 망설임 없이 가동해야 합니다. 1단계, 혹시라도 M2O를 쓰고 있었다면 즉시 중단하고 100% 산소로 과환기를 시작합니다. 2단계, 외과에게 즉시 알려 CO2 주입을 멈추고 복강 내 가스를 모두 제거합니다. 3단계, 환자를 왼쪽 추가위 및 트렌델렌버그 자세, 즉 듀란트 자세로 변경하여 공기색전이 폐동맥으로 가는 것을 막고 우심실 첨부에 머물도록 유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4단계, 만약 중심정맥 카테터가 있다면 가스 흡인을 시도합니다. This rapid sequence of actions must be a rehearsed, reflexive response from the entire OR team. 단 1초의 망설임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인용구가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숙련된 팀은 1분 이내에 응급 언도킹을 완료할 수 있다. 심정지 같은 최악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환자에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로봇을 떼어내야만 합니다. 이 1분이라는 시간이 생사를 가릴 수 있죠. 이것은 마취과 의사 한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외과의, 간호사, 마취과 의사 모두가 반복적으로 훈련하고 숙달해야 하는 팀 단위의 안전 절차입니다. This underscores the critical importance of regular multidisciplinary emergency undocking drills. 이 프로토콜은 머리로만 아는 것을 넘어 몸이 기억하는 근육 기억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제 오늘 논의한 모든 내용을 종합하여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로봇 수술의 안전을 지키는 최종 수호자로서 우리의 역할을 3가지 핵심 기둥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3가지 원칙은 RAS 마취의 모든 것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들이라고 할 수 있죠? This is the synthesis of everything we've discussed today, boiled down to 3 core pillars of practice. 이 3가지는 반드시 기억하고 모든 로봇 수술 케이스에 적용해야 합니다. 로봇 마취의 3 기둥입니다. 첫째, 강화된 기도 및 라인 보안. 로봇이 배치되면 접근성은 사실상 0이므로 모든 IV, A-라인, 그리고 ETT는 도킹 전에 연장선을 미리 연결하고 완벽하게 고정해야 합니다. 둘째, 필수적인 깊은 마비 상태 유지. 환자의 미세한 움직임이 가장 큰 수술 위험으로 PTC1에서 2를 목표로 절대적인 부동 상태를 유지하고 검증해야 합니다. 마지막 셋째, 경계하는 자세 관리. This third pillar is all about proactively mitigating the severe and prolonged physiological tax of extreme positioning on the most vulnerable organs, the brain, the eyes, and the kidneys. 마지막으로 미래를 생각하게 하는 이 질문을 던지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이 발전하고 로봇 플랫폼이 점점 더 많은 자율성을 갖게 될수록 환자의 생리와 안전을 지키는 인간 수호자로서 우리 마취과 의사의 역할은 과연 어떻게 진화해야 할까요? This question challenges us to look beyond our current practices and to actively conceptualize our future role in an increasingly automated surgical environment. 오늘 이 시간이 그 미래를 준비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